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세아입니다. 오늘은 찻잔 속 파리.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인도와 네팔을 여행할 때 괴로웠던 일 중 하나는 다양한 벌레들과 공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 나라에 온 것은 나 같은 히피 여행자만이 아니었다. 어딜 가나 파리 빈대, 벼룩 도마뱀 지네와 마주쳤다. 이곳만큼 인간 친화적인 벌레들도 드물 것이다. 명상센터에서 좌선하는 모기의 숫자는 언제나 수행자들을 압도했다. 모기들은 명상하는 내 이마에 앉아 집중 명상을 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이마를 긁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기들이 나보다 먼저 해탈에 이를 것이라고 농담하곤 했다. 벌레들은 침낭뿐 아니라 날마다 마시는 차와 볶음밥까지 무전 취식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환경운동가이며 심층 생태학자인 조애나 메이씨가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벳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였다. 그녀는 난민들을 도와 티벳 전통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생협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티벳 승려들과 회의하는 도중 파리 한 마리가 그녀의 찻잔 속에 빠졌다. 물론 그것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1년 넘게 생활한 터라 벌레와 곤충들에 별로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녀는 내심 자부하고 있었다. 설탕통 속 개미들, 찬장한 거미, 심지어 아침이면 신발 속에 새끼 정갈이 앉아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찻잔에 빠진 파리를 보자 그녀의 미간이 약간 찡그려졌다. 그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앞에 있던 티벳 승려 최게알린 포체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었다. 조애나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 가볍게 웃으며 단지 내 찻잔에 파리가 빠졌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벌레 하나 때문에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공경에 빠진 그녀를 동정하듯 최게알 림포체가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오, 찻잔에 파리가 빠졌군요. 그녀는 림포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금 미소 지으며 자신은 No problem, no problem 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그녀는 저개발 국가들을 두루다닌 경험 많은 여행자였고 현대식 위생 개념에 집착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녀는 재차 아무 문제 없어요. 건져내고 마시면 돼요 하고 손짓으로 말했다. 의자에서 일어난 최겔 림포체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찻잔에 손가락을 넣고 매우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조애나는 고산지대에서 생산한 양모로 전통 카페 짜는 사업을 고위 승려에게 납득시키는데 열중했다. 그때 환한 얼굴로 최겔 림포체가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파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나는 문 밖의 나무 잎사귀 위에 파리를 올려놓고 파리가 날갯짓을 할 때까지 지켜보았다는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의 설명을 들었다. 조애나 메이씨는 져서 내가 사랑한 세상에서 이 일화를 전하며 자신은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는데 최겔 림포체의 기준은 파리에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경우는 생명의 기준이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이었고 그 승려는 생명의 기준이 아주 낮은 곳에 있는 파리였다. 그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보며 그의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보며 조애나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다. 자기 자신은 노프라블럼이었지만 찻잔 속 파리의 입장에서도 노프라블럼인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양목 카페트 사업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보다 파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소가 차올랐다. 그 수도승의 경지를 자신이 감히 나눠갖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기준의 변화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인생 문제를 초월했다는 듯 우리는 곧잘 no problem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no problem의 기준을 나에서 타인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빅 프로블럼이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관점은 결코 no problem일 수가 없다. 나에게서 모든 존재를 포함한 더 큰 공동체로 사고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 나의 자리에 세상을 앉히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기준이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존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1차원적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자기중심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결 림포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난 괜찮아라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괜찮은가요? 하고 묻게 될 것이다. 당신도 이 세상이 살만한가요? 당신도 행복한가요? 예를 들어 조에나 메이씨는 우리가 공감 명상을 통해 범고래가 되어보면 멸종되어가는 그 존재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사고의 대전환이라 부른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품은 없다고 붓다는 말했다. 영성은 내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며 나 자신 못지않게 다른 존재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런 가르침이 조에나 메이씨를 세계적인 생태학조로 변화시켰다. 오늘은 찻잔 속 파리,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